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아작 구문 독해 14번째 시간입니다. 자, 앞 시간에 우리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PP에 대해서 알아봤죠. would, should, 그리고 could, might 플러스 have 플러스 PP에 대해서 쌤이 도표,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해를 갖다가 좀 더 간단 명료하게 돕는다고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화하기 바랍니다. 그게 체화되고 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동안 너무 중구난방식으로 기준이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때는 시점을 이야기했다가 어떤 때는 가정법과 관련된 가능성을 갖다가 또 초점에 맞추다가 또 어떤 때는 그 시점과 가정법의 가능성의 인식이 막 서로 어우러지면서 융화되면서 막 표현되고 했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죠. 그렇지만 앞 시간에 쌤이 딱 도해로 여러분들을 정리해 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체화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독해를 통해 가지고 앞서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may have doubts. 자, 내가 이런 어떤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어. 이 정도 의미입니다. 자,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a decision I once made 여기까지죠. 내가 한번 결정을 갖다가 딱 내린 결정이 was the right one. 이때 one은 decision입니다. decision.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결정인지 그리고 and in order to figure that out. 요 figure out 나오죠. 그죠? figure out. 요것은 figure는 형상. 원래 우리 요즘 유행하는 조그만 인형 같은 거 다 figure라 그러죠. 그죠? 특히 프로 스포츠 스타들의 figure가 요즘 유행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제 figure가 명사로서는 어떤 형상 이런데 이게 동사로 가면은 뭔가 형상을 그리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out이 되니까 보다 분명하게 뭔가를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내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해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understand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뭔가 좀 고심을 통해 가지고 뭔가 그림으로서 이미지로서 뭔가를 뚜렷하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딱 포착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여러분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that가 대명사이기 때문에 전치사적 부사인 out가 뒤로 빠진 것. 이것도 이해해야 되죠. 그죠? 여기서 figure out that 하면 안 되고 figure that out 이런 어순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내신이나 옛날에 수능 문법에서도 간혹 한 번씩 나왔죠. 그죠? 토익이나 이런 데서 아주 잘 나오는 거죠. 잘 나오는 거죠. 이거는 구정보, 신정보 이론과 그리고 또 end focus 이론하고 다 관련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독해 시간이기 때문에 언급만 하고 관련되는 것은 나중에 구문이나 문법 강의에서 선생님이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조금 길어졌네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내가 내린 결정이 제대로 된 결정인지 그리고 in order to figure that out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 I would have to go back 내가 뒤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 돌아가야만 하는 거 아닌지도 모르겠다. 이 정도 되겠죠? 이게 가정법입니다. will have to 하면 돌아가야 해. 이래 되고 would have to이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 뉘앙스입니다. back to the moment 어느 순간으로 of taking the decision 즉 그 결정을 갖다가 처음 내렸을 그 시기로 그 시간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내가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bringing, 이 분사구문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bringing with me 했습니다. 여기 with가 동시성이라 해가지고 with가 함께 있는 겁니다. 따라서 with me 하니까 나와 함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즉 나에게 있다 이런 의미인데 그냥 bring with me 하면 뭡니까? 나에게 뭘 가져오다 이런 뜻이니까 내가 그런 생각 따위를 갖다가 뭘 하게 되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not only the experience I already had 여기까지입니다. 자, not only가 딱 나오니까 그 다음에 but also를 염두에 두고 딱 가면은 the experience I already had 요 의미와 즉 내가 이전에 했던 경험 그죠? 과 but 이하에 on top of that은 부사구입니다. 그 위에 더해서 이런 말이죠. 그죠? 더해서 B가 뭐냐면 the hypothetical experience입니다. 가설적 경험이라는 이야기죠. 즉 직접 체험해보지는 않았지만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 머릿속에 생각 속에서 가정을 세워가지고 그 경험을 갖다 머릿속으로 한번 겪어보면서 판단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over a whole range of alternatives 즉 a whole range 모든 범위의 어떤 그 대안들 이 대안은 무엇에 대한 대안일까요?
앞에 한 내가 내렸던 결정이죠. 그죠? 그 결정에 대한 모든 어떤 대안들에 대해서 가설적으로, 즉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또 경험을 해보는 그것을 더한다 이 말이죠. 즉 그러니까 not only A가 여기서 여기까지, B가 the hypothetical experience가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평행구조라는 문장의 어떤 이 작법일 수도 있고 구성 형식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거와 그걸 어법적 어떤 reading, 즉 reading and guess라고 not only를 딱 보는 순간에 바도스를 염두에 딱 두면서 딱 갈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세 줄 되는, 세 줄로 표현된 이 내용이 하나의 이미지로, 한 덩어리로 쑥 들어온다 이거죠. 우리말로 옮기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정확하게. 선생님 번역하려면 신경 많이 쓰면서 용어 선택도 잘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뭐 어떤 이미지로 딱 받으려면 이미 내가 했던 경험하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런 결정이 아니고 다른 결정을 내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가설적 경험, 즉 상상 속에서 내가 또 경험을 갖다가 대해본다 이런 말이죠. 그 두 가지 경험을 갖다가 다 bring with me 한다는 뜻이니까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 이런 뜻이 되죠.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지금 한 문장인 것입니다. 자, 복잡한 듯 하지만 다시 간략하게 정리하면 내가 처음 내린 결정이 제대로 된 결정인지 아닌지 그걸 갖다가 좀 궁금해하면서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결정을 내렸던 그 시기로 돌아가서 내가 직접 경험했던 거와 그리고 경험하지 않았지만 이 결정 대신에 다른 결정들이 혹시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같이 해본다. 이걸 갖다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한 겁니다. 자, this would. 자, 이렇게 하면, 역시 지금 would 쓰는 것도 다 가정법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기서도, 만약에 내가 이렇게 혹 한다면, 그죠?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again put me. 나를 갖다가 다시 어떤 입장에다가 딱 놓이게 할 텐데, 어떤 입장이냐면, to make a reasoned evaluation. 뭔가 합리적인 판단을 갖다가 다시 하게 만든다 이런 말이 되겠죠. 무엇에 대해서 of whether it was best to do what I did. 여기도 whether 나와가지고 쭉 나가다가 o가 딱 나오면 여기까지가 하나의 의미단락이구나 하면서 그 다음에는 뒤에는 또 다른 B의 의미단락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whether A, O와 B 이 두 줄 되는 내용, 두 줄의 내용이 이미지로 쑥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쌤이 옛날 강남구청에 ARS 인문 독해를 강의할 때 쌤이 굉장히 강조했던 거고, 사실 이런 훈련이 자꾸 되다 보면은 이게 지금 크게는 두 개 문장으로 지금 이루어진 글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표현한 것도 전체가 간단한 이미지로 딱딱 정리가 되면서 전체가 쑥, 이미지로 쑥 저장이 되면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지금은 뭔가 구문 독해를 하면서, 이런 친구들이, 지금 건드린 친구들이 빨리 안 나와주니까, 앞에 쌤이 뭔가 독해의, 그런 어떤 스킬, 이게 리딩 스킬, 우리가 말하는 수능 레벨에 천박한 어떤 리딩 스킬이 아닙니다. 영문을 영문답게 쭉 빠르고 정확하게 읽기 위한 이 스킬에 대해서 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내가 다시 그런 입장으로 내가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뭔가 합리적인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근데 무엇에 대한 평가냐? 즉 내가 what I did, 내가 했던 그것이 정말로 최선이었는지, 아니면 if I should have done something else, 이것 말고 뭔가 다른 것을 갖다가 당연히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한 것 아닐까? 즉 뭔가 내가 제대로 했어야 할 다른 무슨 결정이 다른 어떤 결정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 가지 판단을 갖다가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잘했어. 아니네. 다른 결정을 했어야 했네. 이렇게 두 가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여기는 사실 이 should have pp는 should have done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너무 뒤에 나오다 보니까 쌤이 앞에서 reading and guess하고 평행구조하고 어법적 어휘에 대해서 쌤이 강의를 한 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건 또 아예 안 나오네요. 이 뒤에 어디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글은 여러분들 레벨에서는 정말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 전후 문맥이 있어야 됩니다. 쌤도 지금 이게 어떤 고전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지금 그 고전에 발췌한 그 원전을 갖다가 쌤이 지금 약간
놓치는 바람에 전후 문맥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요. 아무튼 이 글이 지금 시사하는 바는 여기 나오는 이 welfare인데요. welfare. 아무튼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글인지. 자, the thinker or the artist입니다. 자, 어떤 사상가나 예술가죠. 그죠? 이 사상가나 예술가들은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practical한 사람들이 아니죠. 현실 문제에 관여하거나 현실 문제에 어떤 깊은 관심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아니죠. 그죠? 우리가 일단 뭐 정치가나 사업가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근데 여기 이 필자는 사실 그와는 살짝 다른 견해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사상가와 예술가들은 will never sit. 결코 조용히 앉아있는데 어디 앉아있냐면 Olympian Heights입니다. 아주 높은 곳이란 뜻입니다. 하이츠 복수 와가지고 높은 곳. 이 올림피아는 뭐 신들이 사는 곳이니까 아주 고결한, 고귀한 이런 의미죠. 사상가 예술가들은 결코 어떤 아주 고결한 참 높은 곳에 가만히 앉아 있으려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현실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as 우리가 뭐뭐 하듯이 이렇게 되는데 we have become accustomed to represent them. represent 그들을 사상가나 예술가들을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제시한다, 내보인다 이런 뜻이니까 우리 스스로 그 사상가나 예술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 생각 이런 뜻이죠. 그죠? 우리가 스스로 그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듯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간단한데 이것을 이제 have become accustomed까지 왔으니까 이 말의 의미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익숙해져 있듯이 이런 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다? 예술가와 사상가들은 우리 현실의 문제와는 동떨어진 저 어떤 고귀하고 높은 곳에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우리 보통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딱 체크할 게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없습니까? become accustomed to인데 이 동사가 왔네? 동사가 왔어? 이 지금 보면 조금 ol드한 English다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be accustomed to 다음에 동사가 오는 경우가 드문드문 이 옛날 영어에는 보입니다. 이게 한 19세기 한 초중반 정도까지 보입니다. 그리고 쌤이 지금 요 촬영하기 바로 전에 지금 사역동사에 대해서 좀 알자 해가지고 배경을 갖다가 아주 레드 색깔로 뻘겋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올려놨는데 그 뻘겋게 한 거는 조금 뭐라 그럴까 색깔 가지고 좀 이미지를 강하게 받아라고 했는데 좀 보는 데는 약간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사역동사도 옛날 영어에 보면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to 부정사가 이렇게 쓰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보면은 19세기 한 초중반까지.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와가지고 보면은, 뭐 사역동사에 대해서 잠깐만 부연 설명을 하면은, 뭐 force다, 뭐 강요하다, compare이다, order 명령하다, command다, 이런 것들도 다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역동사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강의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올렸는데 사역이란 말은 말 그대로 불일사자의 불일역입니다. 딱 시키면 곧바로 행위 결과가 딱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to 부정사는 시간이 걸리고 미래고 거기에 행위자의 to, 의도, 희망, 기대, 의사가 개입되기 때문에 사역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사역은 해 하면 예 하고 딱 해놓는 게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o 부정사하고는 전혀 안 어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형이 쓰이는 거고요. 이 선생님이 잠깐 또 바깥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be accustomed to 요즘 현대영에서는 무조건 동명사로 representing이라고 써야 되죠. 그죠? 근데 옛날 영어에서는 이렇게 동사를 쓴 경우도 간혹 보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사역 동사일 때도 목적보로 to 부정사를 쓰는 그런 표현들도 심심찮게 나옵니다. 구글링에 보면은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이제 됐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사상가나 예술가들이 우리가 흔히 그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듯이 이게 이제 accustomed to represent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있듯이 그냥 저 고귀한 높은 곳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은 아니다. 현실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이런 말이죠. 이게 뭐 참여 문학이 어떻고, 그런 뭐 참여 예술이 어떻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the thinker or artist. 자, 이런 사상가나 예술가들은 should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이상합니다. 당연히 왜 이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뭐 한다 이런 뜻입니다.
should가 당연한 기대라고 이 첫 아자쿠문도 개체 1강에서 쌤이 should를 다뤘죠. 그죠?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should를 모르면 영어를 하든 절반은 모른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고통을 받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왜? 현실에 대해서 절대 무관심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in company with people, in company with, 그죠? 사람들과 뭔가 이렇게 어울릴 때, 어울린다라는 게 1대1 이런 표현뿐만 아니라 자신의 저술이나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교감을 할 때 이런 의미까지 들어있는 겁니다. 자, in order that 뭐 하기 위해서 he may, 여기 이제 OR에 있기 때문에 단수로 받고 있습니다. he라고 사상가나 예술가 OR로 받기 때문에 단수로 받는 겁니다. may find salvation, 즉 어떤 구원을 갖다가 찾거나 위안을 갖다가 찾기 위해서 사람들과 뭔가 교감을 할 때는 당연히입니다. 고통을 받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자, besides this, 이것 말고도 he will suffer. 즉 이런 사람들은 이때는 will은 성향, 경향으로 보면 됩니다. 뭔가 고통받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he's always and eternally. 그리고 이러한 존재들은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in turmoil, 뭔가 정신적인 혼란 속에 빠져 있고 그리고 뭔가 고뇌에 빠져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왜? 현실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in turmoil하고 in agitation. 왜? 사상가나 예술가들은 좀 idealist니까 이상주의자고 이상지향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와 전혀 대척점에 있는 이 realism, 현실주의의 어떤 이 냉철하고 너무나 잔혹하다고 할 수 있는 이 현실을 볼 때마다 이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자, he might decide. 또 가정법이 나왔죠, 그죠? 이렇게 뭐 마음을 갖다가 먹든지 뭔가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텐데 might의 뉘앙스에서 어떤 느낌입니까? 왜 안 하지? 왜 안 해? 이런 느낌을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번역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요거 하나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막 글이 이상하게 가다가 삼천포로 쭉 빠져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지?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자, decide and say. 이런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 뭔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왜 안 하지? 저 이런 뉘앙스입니다. 뭐냐면 that하고 이제 요 that가 선행사하고 요 관계대명사입니다. 이 전체를 what라고 이렇게 보면 앞에 that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구분이 되죠, 그죠? that 있지만 요 that는 뭐라는 것, a thing, things, that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what would confer welfare on man이죠. 즉 사람들에게 뭔가 복지를 갖다가 수여한다는 뜻이니까 confer A on B. 요 on도 요 진스 on 할 때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뭔가 사람들에게 복지를 가져다 주는 그것이 would free them from suffering. 사람들을 갖다가 뭔가 고통으로부터 뭔가 자유롭게 해줄 수도 있다. 라고 그렇게 뭔가 작심을 하고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안 하지? 할 수 있는데 왜 이 사상가나 예술가들은 이런 말을 안 하지?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거, 이 웰페어를 갖다가 언급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무슨 의미입니까? 사회에 참여한다라는 이야기죠. 사회 가치에 대해서 논한다라는 이야기죠. 사상가나 예술가들이. 그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상가나 예술가들은 할 수도 있는데 잘 안 해. 이런 뜻입니다. 지금 might가. 자, 그 다음에 would afford them. 또 사람들에게 뭐를 consolation을 갖다가 afford 제공하다 이 말이죠. 뭔가 형편이 되어서 주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can afford 명사가 올 수도 있고 can afford to 부정사도 올 수도 있죠. 뭐뭐 할 여력이 된다. I can afford to buy that big villa 이렇게 하면 나는 지금 저 큰 빌라 살 형편이 돼 이렇게 할 때 afford입니다. 그래서 afford them 사람들에게 또 위안을 갖다가 줄 수도 있단 말이죠. 뭐가? welfare가 이 복지라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사회주의적인 그런 가치죠. 그죠? 사회보장제도라든지, 사회적 복지라고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면, 이 띵크와 아리스트들이 뭔가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가지고 뭔가 사회주의 시스템, 자본주의를 수정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 속으로 진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은 잘 그런 걸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 but 하지만 he has not said so. 이 현재 완료이기 때문에 사상가나 예술가들은 이렇다는 말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저 welfare, 사회적 복지가 뭔가 선행되고 그게 완성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할 수도 있을 텐데 안 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and has not presented it. 또 그 의사표시를 갖다가 안 해. 안 하고 있어. 그런데 뒤에 이제 as가 나오죠. as는 우리가 뭐뭐 하는 것처럼 이래 되는데 이때 뉘앙스가 나옵니다. 더 뭐뭐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런 뉘앙스입니다. So he should have done. 그가 그렇게 앞에 그렇게 마음 먹고 결정하고 말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당연히 했어야 하는 것과 같이 안 했다 이런 말이니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he has not decided. 아직까지 결정을 못 내렸어. 앞에 might decide. 그래서 might stay 할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 그런 결정을 갖다가 단호하게 못 내렸어. 그리고 and he has not spoken. 그리고 결정을 못 내렸으니까 당연히 언급도 못 했어. 말도 못 내뱉었어. 그죠? 그리고 and tomorrow. 그리고 이 이후에는 아마도 possibly it will be too late. 지금 하지 않으면 이 이후에 이런 말을 하기에는 이게 너무 늦을지도 모른다 이래 되는 거죠. 다음에 he will die. 그는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근데 이 죽는다라는 이야기 이 자체는 뭐 그냥 물리적인 피지컬한 어떤 그런 죽음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느 정도 이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은 젊은 날에 어떤 그 풋풋한 예술가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마인드라 그럴까요? 뭐 사상가로서의 어떤 그 인류의 어떤 복지와 가치에 대한 관념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좀 이렇게 희석해가 떨어진다 이런 의미가 되죠. 우리 현대사에서 쌤 대학 다닐 때는 정말 우리 학생운동의 하나의 교주였죠. 김지하 시인이라고 육적이라고 했습니다. 쌤도 그 옛날에 운동권에 있는 친구 골방에 가가지고 그 황토라고 딱 돼 있는 그 시집을 딱 들었을 때 사실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 안에 이제 김지하의 막 시들이 쫙 나옵니다. 보면 정말 막 생경한 어투고 막 그냥 쌍욕도 나오고 막 이랍니다. 이러는데 아무튼 그게 당시는 거의 고전이었습니다. 막스의 자본론에 버금가는 학운동권의 고전 중에 고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지하 씨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현실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쭉 봤죠. 그죠? 그런 어떤 의미도 여기 담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를 번역을 할 때 조금 오버해가지고 그 의미를 갖다가 살짝 이어버리면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굉장히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작품의 그 원본의 어떤 가치를 갖다가 훼손했다. 이렇게. 자, and therefore. 따라서 suffering and self-sacrifice 이러한 어떤 고통과 자기 희생은 언제나 be the lot, 몫이다 이런 말이죠. 누구의 몫이냐? of the thinker and the artist. 이런 사상가와 예술가들의 몫이기 마련이다. will 또 always가 딱 결합해가지고 이게 성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성향,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suffering과 이 self-sacrifice는 이러한 어떤 구조적인 어떤 모순이라 그럴까요? 그 예술가나 사상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정서적인 어떤 그런 구조적 그런 모순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고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아리스트와 이 사상가들은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글이 상당히 막 현학적이고 그리고 전후 문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만은 설명으로 조금 이해가 됐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 우리가 이제 공부한 거는 should have done이죠, 그죠? 요 as가 이제 여러분 하나 챙겨둘만 하다 이 말이죠. 당연히 했어야 했던 것과 같이 안 했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 이래가는 겁니다. 비슷한 게 이런 게 있죠. rich as he is, 그죠? he can buy it. 간단하게 중학교 1학년 예문을 들면은 요 as가 do죠. 또 rich as he is. 요 as는 as he is rich가 도치된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can't가 아니고 can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rich as he is, he can buy it 하면 그거는 부자이기 때문에 그걸 살 수 있다.
근데 can't가 오면 부자이지만 살 수 없다 이래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내용은 그가 부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그죠? 그죠? 부자야 살 수 있어. 부자이기 때문에 살 수 있어. 부자야 못 사. 부자라도 못 사. 문맥에 따라서 as가 도의 의미도 되고 또 as 그 본연의 의미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when I was born, 내가 태어났을 때 the world was divided. 이 세상은 분열되어 있었다. 이 지금 뭐냐면 the Cold War입니다. Cold War. 쉽게 말해서 이제 냉전 시대였다 이런 말이죠. And our nations, 우리 국가들은 were faced with very different circumstances. 굉장히 다양한 different니까 다양한 게 아니고 지금과는 아주 다른 이런 의미입니다. 이 지금과는 아주 다른 그런 어떤 환경에 직면해 있었다 이런 말이죠. Our nations 복수라 하는 거는 동서진영으로 갈라진 그죠? 각 국가들을 이야기하죠. Few people 요 이제 전체 부정음이기 때문에 would have 한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이게 이제 나오죠. would have predicted. 지금 과거로 돌아가서 그냥 위일의 과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직설법이 되겠죠. 그죠? 직설법으로 표현했으면 이 지금 화자가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뷰가 있기 때문에. 가정법으로 문맥에서 이해가 되면은 아마도 거의 없었을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직설법이면, 없었을 거다. 이렇게 하는 거고, 똑같은 표현인데, 가정법이면, 아마도 없었을 거다. 조금 더 낮추는 겁니다. 그죠? 이게 지금 직설법의 우대화 PP냐, 가정법의 우대화 PP냐는 문맥에서 파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that. 뭐라고 predict, 예언한 사람은 거의 아마 없었을 겁니다. That someone like me, 나와 같은 누군가가 would, 요거는 이제 과거에서 바라본 미래 시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would를 써야 되죠. 그죠? will이 아니고. 따라서 이 would는 당연히 will의 과거형입니다. could가 당연히 can의 과거형이듯이. 자, would one day, 어느 날, become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되리라고 나와 같은 이런 사람이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되리라고 예언을 하거나 예측을 갖다가 한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직설법으로 보면은 아무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살짝 가정법으로 떨어뜨린 뉘앙스라는 걸 여러분 느낄 수 있겠죠. 그죠? 아마도 없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few people 또 나오죠. wouldn't have predicted. 똑같습니다. that an American president. 그런데 이렇게 미국의 이제 대통령이 된 나인데 미국의 대통령이 또 would 쓰죠. 그죠? would one day 어느 날 be permitted. 허락을 받는데 어디를 받느냐? 뭘 받느냐? To speak to an audience like this in Prague.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 즉, 냉전시대의 동서양진역에 저쪽 동쪽 진역에 속했던 체코의 프라하에서 프라하 같은 이런 프라하에서 이와 같은 청중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리라고 예측한 혹은 예언한 사람도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한두 명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이제 가정법으로 가는 겁니다. 자, 또 few would have imagined. 또 뭐라고 상상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That the Czech Republic, 체코 공화국이 would 또 나오죠. become a free nation. 자유국가가 되고 이 free nation이라는 거는 사실 서구 자본주의 자본주의 국가들의 관점에서 보는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죠? free nation. 소비에트 연방의 어떤 폭압에 시달리다가 비로소 이제 하나의 민족 국가로서 자유를 얻었다. 이런 의미에서 free na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방의 관점일 뿐이지만은요. 그리고 a member of 자, 뭐가 됐습니까? NATO. 그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하면서 내려오겠습니다. 자, 체코 공화국이 이와 같은 자유국가가 되고 그리고 나토의 회원국이 되리라고는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근데 나토가 어떤 기구냐 하면은 A Little of United Europe. 그죠? 뭔가 유럽연합에 이때 사실 이게 이제 대문자로 쓰면 유럽연합이라 되는데 이때는 뭐 통합된 유럽의 하나의 어떤 지도적 어떤 기구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통합된 유럽을 이끄는 나토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그죠? 나토의 회원국이 되리라고 또 자유국가가 되리라고 체코 공화국이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상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여기 또 나오죠. Those ideas. 이러한 생각들은, 근데 이러한 생각들도 생각들이고,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ideas라고 표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would have been dismissed. dismiss는 의의할 때 쓰면 한번 했죠. 그죠? miss가 뭡니까? 그리워하다 이런 뜻이죠. 그리워하다. 그런데 this는 반대 의미가 오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꼴보기 싫어하다. 멸시하다. 경멸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게 이제 직장 상사가 부하를 갖다가 할 때는 뭐가 된다? fire. 해고하다. 꼴보기 싫으니까. 그죠? dismissive 하면은 능동이 돼가지고 경멸하는 이런 의미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이나 이러한 생각들을 한 사람들은 아마도 would have dismissed as dreams. 뭐 꿈이라든지 아니면 꿈꾸는 인간이라고 뭔가 멸시를 당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됐죠?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at the age of 15, 자, 내가 16살 때 I was a physical fitness의 fanatic이었다. 완전히 열렬한 마음, 광신자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신체를 단련하는데 막 완전히 미쳐 있었다 이 말이죠. 그죠? 자, sport was my life. 자, 스포츠는 나의 삶이었고, and I was full of courage. 나는 용기와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었다 이 말이죠. 자, if anybody had said, 여기 이제 if가 나오고 had said가 나오기 때문에 시점이 한 시점 앞으로 쑥 갔죠, 갑자기. 이럴 때는 가정법이 아닐까라고 딱 먼저 생각을 하는 겁니다. if가 있으니까 당연히 가정법으로 지금 연결이 되겠죠. 만약 누군가가 had said to me, 나에게 그 당시에 내가 한참 운동에 미쳐 있을 때, 그죠? 운동에 푹 빠져 있을 때, 나에게 누군가가 that year라고 이렇게 말을 갖다가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I would end up, end up은 끝나다 이런 말입니다. end up이 오므로써 완전히 끝나다 이런 말이죠. 비유적으로 보면 이제 이게 die out, 죽는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무슨 경력 따위를 끝내다, 은퇴하다 이런 의미로 쓸 때도 end up 씁니다. 그리고 보통 뒤에는 전치사 with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게 이제 end up smoking. 뭔가 ing 하면서 죽는다 이런 말이니까, 끝난단 말이니까 ing 하면서 죽는다 이 말이죠. 내가 담배를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아마 죽을 거다라고 말을 했으면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smoking 100 cigarettes a day. 하루에, 퍼입니다. 하루에 100가치의 담배를 갖다가 피우면 나는 아마도 못 살고 죽을 거라고 그 당시에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했다면 이래 되는 겁니다. 뭐 이런 말 한 사람도 없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정을 한 거고, I would have gambled. 나는 이때는 좀 의지를 나타내는 will에 지금 가정법으로 딱 돌아간 겁니다. 나는 아마도 have gambled. 내가 한번 gamble, 내기를 한번 하자라고 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이죠. 뭐에 대해서? My lifetime's earnings. 즉, gamble, 내기에 걸다 이래 되니까 내 생에 모은 모든 소득이니까 내 평생 번 재산 이래 되겠죠. 그죠? 그걸 갖다가 내기를 건다 이런 말이죠. That 뭐라고? That it would not happen. It 뭡니까? I would end up smoking 100 cigarettes a day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담배 100가지 피운다 해가지고 죽는다 라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에 내 전 재산을 다 걸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and I would have given 또 나는 또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 any odds 어떤 확률이라도 that had been asked. 이것도 과거 완료 형태를 쓰고 있는 거는 가정법적인 시점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had been asked라고 누군가가 요청한 적도 없죠. 그죠? 없기 때문에 가정법으로 쓰는 겁니다. 만약에 누가 이렇게 요청을 했다면, 요구를 했다면 뭘 요구를 했다? any odds입니다. 요구한 any odds. 어떤 확률? 자, 나는 내 전 재산, 평생 모은 전 재산을 걸고 너는 지금 가지고 있는 네 호주머니 것만 딱 털어. 그래도 내기를 하겠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이가 되죠? 이 any odds가 이게 확률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나는 전 재산 걸고 너는 네 지금 차고 있는 시계 하나 딱 걸고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까지도 나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내기를 했을 거다. 이게 나오죠. Courage and confidence. I was full of courage and confidence. 그래서 I would have gambled. 그래서 I would have given any odds. 다 이전에 가정법적인 어떤 그 사실을 갖다가 표현하는 would have pp다라는 게.
자, 이까지, 됐죠. 이까지 됐네요. 자, 이번 시간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 독해 한 번 더 이어지고, 그 다음, 다시 구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